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도지코인 캐시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보고 한참 웃었었는데 오늘은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하도 디파이에 관한 요청이 많으셔서 하긴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디파이는 저는 하질 않아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밖을 나가질 않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소 안에 항상 자금들을 예치해 놓고 있고 사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심심할 때 단타만 몇 번 쳐도 디파이 수익률은 벌 수 있어요. 하루에 0.1% 정도만 벌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중하급 정도 디파이 수익률은 나오는 거잖아요. 하루에 0.1%벌 생각으로 단타 치면은 아마 대부분 분들이 손쉽게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2배, 3배, 10배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 물리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거래소 밖으로는 나가질 않고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 1세대 랜딩코인, 그리고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이 두 가지 이제 개념들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과거에 두 개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는. 랜딩코인도 그렇고 거의 실패한 모델이고 1세대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덱스 같은 경우도 다 실패했고 예전에 아이덱스 써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덱스 써보면 진짜 막 욕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모든 해킹에 대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다 보니까 해킹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해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버리니까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일어난다 하면 바로 출금을 이제 차단시키고 그 해커가 돈을 못 뽑아 나가게 해킹은 잘했어도 돈을 못 뽑아 나가면 헛수고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빠른 대응이 가능한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해커들이 중앙화 거래소에 일단 돈을 빼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서 이더로 바꿔서 그 털린 분들은 그 자기 코인들이 이더로 그 해커에 의해서 털려지는 거를 그대로 목격하고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 수수료도 비싸요.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각자 지갑끼리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그냥 알아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 개인 대 개인 간 뭐 누가 한 명이 지갑에서 난 이걸 팔게 뭐 한 명은 이걸 팔게 그래갖고 맞아 떨어지면 그걸 갖다 이제 가스 수수료 내고 이제 서로 보내서 쉬운 이제 시간 걸리고 그 가스비도 엄청나게 들고 근데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이제 이름은 좋은데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블록체인 거래상에서 그런 트랜잭션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탈중앙화 거래소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치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올타임 하이를 쳤던 거래액이 하루에 100조 정도래잖아요. 100조 정도가 만약에 그 탈중앙화 거래소 100조는 둘째 치고 한 1조만 거래돼도 1조 10조만 거래돼도 버벅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디파이가 뜬 거죠. 근데 정말 잘 만들었고 이제 시중에 이제 그 메인스트림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이 디파이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뭐 그런 거
사기고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내부의 그 연구진들은 이미 디파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미래의 이 금융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 이 디파이를 가능하게 해준 성공하게 시켜준 가장 큰 한 가지가 바로 유동성 풀. 그래서 이 유동성 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 카페 같은데 디파이 쪽 뭐 팬케이크 수업이라던가 그쪽 이제 이용해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처음 초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유동성 풀이라던가 AMM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디파이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 LP도 되어보고 LP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아까 AMM은 Automated Market Maker, 자동으로 마켓 메이커, 자동 마켓 메이커가 연결을 시켜준다. 그래서 가장 이 기존에 그 허접했던 랜딩 코인과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는 유동성 풀과 이 AMM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어딜 가든 디파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도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왜 오더북이 없냐? 팬케이크 수업 와서 이제 그 뭘 사고 싶은데 어떤 코인을 사고 싶은데 왜 오더북이 없냐? 이걸 어떻게 거래하냐? 어떻게 믿고 거래하냐? 라는데 사실 이 덱스 그리고 디파이의 그 핵심은 그 신뢰가 없는 신용이 없는 필요 없는 그냥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유동성 풀 유동성 풀 같은 경우는 이 바이낸스에서 유동성 그 풀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 제가 하면서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디파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기존의 그 덱스 같은 경우에는 1대1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갖다가 매칭시켜주고 끌어오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이게 유동성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가격 간에 뭐 매수하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하고 가격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가 따로 있어요. 그 거래소 같은 이제 협조자들인 거죠. 거대한 자금을 갖고 와서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을 돌리면서 같이 이제 협조해주는 마켓 메이커가 있는데 이 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켓 메이커 없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가 우리 개개인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가진 토큰 코인으로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덱스 기존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차이점이 뭐냐? 근데 이 디파이의 경우에는 AMM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죠. 체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주문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공급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이게 알아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주문을 체결시켜 주는 거죠. 대신 유동성이 이제 많아야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 유동성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디파이의 핵심이고, 그러면은 그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은 그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코인을 예치한 그거에 대한 이자 보상까지 같이 받게 되는 게 이 디파이 참여자의 수익 구조. 이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을 LP라고 그러는 거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 제가 좀
선생님 소리를 유튜브 그 댓글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강의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로 선생님이 좀 돼서 1타 강사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또 컨디션이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직접 해볼까요? 바이낸스에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금융 다른 것들하고 똑같아요. 자, 유동성 수합으로 가요. 맨 밑에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 2배의 수익 창출.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면 쭉 뜹니다. 바이낸스 유동성 수합. 이 바이낸스 유동성 수합으로 연습을 하시면 다른 디파이들이 구조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이 유동성 수합을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다른 디파이들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고 이제 나중에 차용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PC로 하고 있지만 그 휴대폰에서도 유동성 수합이 가능하거든요. 똑같이 들어가셔서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해보니까 제가 더 쉽더라고요. 더 보기도 편하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즉시 거래와 풀토큰으로 보상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소하죠. 이게 바이낸스에서 좀 흥행을 못하다 보니까 바이낸스 유동성 수합이 이 보상률을 굉장히 끌어올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지?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전광판 들어가는 게 보상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5.9827은 자, BUSD와 USDT를 볼게요. 수수료에 대한 보상이 연리 거의 6% 되는 거고 유동성에 대한 보상을 9.5%나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산으로 이자율이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가 넘는 지금 이율이 되는 거죠. 이 바이낸스에서 좀 파격적으로 좀 유동성 보상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하니까 좀 짜니까 이율은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소득 구성은 수수료 그리고 유동성 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바이낸스 유동성 풀은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끼리 이렇게 매칭해서 나오는 구역하고 스테이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갖고 코인, 변동성이 있는 코인하고 변동성이 있는 코인들끼리 이렇게 매칭이 되는. 대신 이쪽이 좀 수익률이 굉장히 더 높겠죠. 스테이블 코인들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두 개로 매칭해 놓으면 변동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제 뭐 이자 수익으로만 가져가는, 거의 큰 위험 없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총수익 계산 공식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지금 딱 이렇게 공식 말씀드리면은 복잡하니까 이걸 선택을 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동성 수합이라는 거는 꼭 한 쌍을 구성해서 같은 양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코인을 하나를 이 유동성 공급자가 돼서 맡기던, 두 개 쌍을 맡기던, 하나는 또 그거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 무조건 페어를 만들어요. 쌍을. 근데 그 쌍으로 만드는 동안 수수료를 여기서 떼가겠죠. 그러니까 쌍으로 거래를 하는 게, 쌍으로 이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게 좋고. 일단 실제로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봤던, 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볼게요. BUSD와 USD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찾아야죠. 일단 여기서 그 쌍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BUSD, USDT 찾고 이 두 개를 같이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 USDT 내가 뭐 100개를 넣으면은 그 50개를 이 BUSD로 얘네들이 이제 바꿔주면서 그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한 쌍으로 공급을 하시는 게 유리하죠. 뭐 이자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 수수료 떼가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해볼게요. 최소는 0.1 이상 더 가능하다고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거는 유동성 수합을 할 때는 내가 LP가 될 때는 이 이자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먼저 선행자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그 변동성. 코인에 먼저 이 시세 하락의 위험이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거나 그걸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는 거지 시세 변동이 이자 수익보다 더 커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동성 수학 같은 경우는 꼭 이 수익률이 뭐 좋다고 해서 이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다가는 시세 하락으로 더 이자보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항상 시세의 안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률을 쫓아야 되는 거죠.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2편에서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바이낸스 유동성 수합 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